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라우팔 폭락자은 기회 글로벌 유동성 비트코인 랠리 예고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얼 버전의 설립자인 라울팔은 최근 SNS를 통해서 이번 하락장은 단순한 노이즈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글로벌 자본 흐름이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투자자라면 단기 하락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팔은 이제 장기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디지털화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글로벌 유동성 및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는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디지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들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글로벌 유동성 및 이제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했는가 여부라고 했어요.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죠. 지금도 정점을 찍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도 지금이 이제 최고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지금 경기가 엄청나게 막 엄청난 호황이고 막 이런 느낌까지는 잘 안 드시잖아요. 뭐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이클의 완전한 정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유동성 증가의 한 축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 11개월 동안 10조 달러 규모의 부채 롤오버를 위한 유동성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할 것이고 돈이 이제 시중에 많이 풀릴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라울팔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 더 딥. 욕이라서 이거는 뺄게요. 유튜브에 제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아무튼 라울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고 장기 매수 기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고래들의 매수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플랫폼 루건체인에 따르면 이 기관으로 추정되는 두 지갑이 팔코넥스와 크라켄에서 이 33,323 약 1억 2,640만 달러 상당을 인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인출이라는 건 이제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OTC 거래는 이 14,165이더 약 5,550만 달러 상당을 팔코넥스와 코인베이스, 윈터미트를 통해 매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이죠. OT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도 사고 지금 장 내에서도 사고 지금 고래들은 이 하락 지점을 이제 바이 더 딥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둥지둥 하지 않아요. 이 고래들은 이제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이런 급락 같은 경우를 좋은 기회로 항상 여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팽창은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의 장기적인 상승 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단기 조정보다는 장기 유동성 사이클에 주목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최근에 밝힌 폭발적 랠리 가능성도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폭락, 일시적 잡음, 회복 어려운 수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눠지고 있어요.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이제 조정이다.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는 측과 그리고 회복이 어렵다. 이제 완전히 약세장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기사들은 항상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고 언제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항상 뭐 일시적이다 아니면 완전히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섰다. 이제 급락한다. 계속 이제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런 기사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패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지금은 그때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게 완전히 꺾인 약세장으로 돌아섰느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그때는 이제 저는 완전히 이제 약세장으로 돌아선 것 같으니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라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됐고 전체 이제 금융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도 뭐 3% 이상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뭐 당연히 7% 이상 뭐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락세가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왔죠.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레버리지, 과잉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자동 청산 시스템의 연쇄 작동으로 이제 지금 급락의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뉴스에 이제 우주 공간에 시체가 널려 있다라고 이 스트라이크 CEO 잭 말러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청산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이제 상승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롱에 베팅을 했는데 지금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이게 모두 청산이 돼버린 거죠.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손실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럼으로써 급락세가 더 커진 형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동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잡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레버리지 사용자는 이제 청산을 당해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제 조정세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세이고 그래서 이걸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10조 달러 규모의 부채를 노려볼 위한 유동성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 아사히즈 같은 경우도 이번 급락은 주요 거래소의 자동 청산 메커니즘이 교차 마진 포지션 담보를 연쇄적으로 터뜨린 결과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번에 한 번에 폭락을 했고 단기적 반등 기대보다는 구조적 취약성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발언이 이제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많이들 꼽고 있는데 이제 그 이외에 레버리지 기반의 과열된 포지션 구조와 이 거시 유동성의 경계 국면 그리고 자동 청산 시스템의 비탄력성이라는 내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마차도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준비자산 지지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이제 나왔는데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 국가 준비 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친 비트코인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은 생명줄이다 표현을 하면서 시민의 자산을 지키는 수단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와 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야권 주자로서, 야권 지도자로서 지금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환율 통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쭉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사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중요하게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202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제한 환율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두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이 어업적 정권 아래서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베네수엘라에서 단순한 금융 도구가 아닌 저항의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되찾기 위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이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건의 일부로 비트코인이 공식 리저브가 되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겠죠. 이제 노벨상 평화상까지 받았으니 이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질 텐데 이럼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이 홍보되는 효과들도 추가적으로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 심리, 시장 심리가 작년 여름 이후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 심리를 보면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그리드까지 올라갔어요. yesterday 엊그제만 해도 이제 64까지 올라가서 탐욕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피어, 공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저점이었던 그 저점도 깼어요. 지금 28 정도였는데 지금 27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포 단계가 더 극심해졌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공포 단계에 들어가는 거, 극단적 공포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저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 극단적 공포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 먼저 상승, 비트코인 나중에 더 세게 과거 패턴 결국 반복하나. 자, 이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인 알트코인 데일리 유명한 채널인데 이제 금은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은도 50달러를 넘어서서 귀금속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은 올해 들어서 53%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30%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과거의 패턴에 비춰보면 이제 금 랠리 이후 비트코인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의 이제 절반만 따라가더라도 5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도 공급 제한이 되어 있어 희소성과 이동성이 결합된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패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금이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는 조정 국면이 들어갔을 때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두려움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좀 기술적 분석을 좀 보자면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지지선 있죠. 이 지지선이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이제 잘 깨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는 계속해서 이 지지선을 테스트하지만 이 지지선이 계속 지지받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저번 시즌에도 똑같이 하락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주는 이런 형태들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50주 이동평균선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딱 5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생명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주 이동평균선이 지켜진다면 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만약 5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제 약세장을 들어서는 걸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도 어느 정도 확률상 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깨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지지받고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 주봉상으로도 단기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정세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자, 골드만삭스, 시티 등 글로벌 은행 G7 스테이블코인 빅무브 준비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국제 이제 주요 은행들이 G7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방코 산탄데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BNP 파리바, 시티, 도이처뱅크, 골드만삭스, MUFG, TD뱅크 그룹, UBS까지 아주 세계 굵직한 은행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공동 검토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 이 디지털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G7 국가의 통화와 연동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준비금에 기반한 디지털 머니 형태로 공공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산업 공동 상품을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쪽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블록체인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하죠. 절차들이.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면 이더리움에도 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세계 기업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사용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나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수수료를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고 금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업들은 아마 굉장히 발빠르게 이 속도전으로 이걸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이 바이낸스 창업자인 장펑차오를 사면해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직 이제 사면이 된 건 아니고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이제
그 바이낸스 차용업자인 짱펑저가 은밀한 협조 같은 것들, 내밀한 협조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USD1 같은 트럼프가 발행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바이낸스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상장을 해준 경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실제적으로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장을 잘 시켜주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발행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짱펑저가 상장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보고 있고, 이런 이면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비들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짱펑저가 이번에 사면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그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으로 2023년에 유죄를 인정받았어요. 짱펑저는. 그래서 뭐 정가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벌금을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를 했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43억 달러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또 부과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면이 된다면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려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이낸스에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BNB가 오르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BNB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번에 조정에 같이 또 조정이 나왔는데, BNB도 조금 관심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캐시백 제공하는 아멕스 카드 출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